네, 안녕하십니까. 이인갑입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시속 60마일로 가서 그런지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오늘 자동차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면서 미국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웨이가 그 약간 언덕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대문이 약간 위에 있고 그 뒤로는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 가지고 워크아웃식으로 돼 있는 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웨이가 좀 그 뭐랄까요? 그 도로보다 경사가 많이 졌을 때 거기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차가 인제 막 직 하고 이제 막 예 차 밑바닥이 도로에 닿아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내 차가 막 긁히니까. 예. 뭐 젊었을 때는 진짜 막 밑이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또 새 차일 경우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쪼끔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로 출입 요령인데 이렇게 저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경사로가 인제 도로에서 올라가게끔 돼 있죠. 저희 부모님 집 진출입 도로인데 그래서 인제 차가 왼쪽에 인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돼 있는 차가 있고 오른쪽에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돼 있는 차가 있죠. 예, 그런데 아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저 핸들을 꺾지 않아서 이거 좀 지워야겠네. 핸들을 꺾지 않아서 핸들 방향이 직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고 그대로 내려가고. 인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내려오면서 약간 인제 커브를 틀었죠. 예, 방향을 전환을 했죠. 앞바퀴가 이렇게 딱 꺾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올라가면서 비스듬히 올라가죠. 예. 요렇게 될 경우에 이상하게 차가 그 도로에 이 직하고 닿을 수가 있고 안 닿을 수가 있는데 왼쪽 같이 정직하게 모범생처럼 탁 거기에서 탁 90 도로 꺾어서 그다음에 일자로 쫙 올라가고 일자로 쫙 내려오고 이러면은 경사가 심한 데에서는 그 닿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모범생처럼 운전 안 하고 약간 삐딱하게 올라가고 삐딱하게 내려가면은 이게 그 자동차 앞하고 뒤가 안 닿아요. 예. 그래서 이 오히려 모범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이처럼 카브를 틀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도 도로에 닿을 때쯤 되면은 저렇게 핸들을 꺾어서 카브를 이렇게 틀면서 빠져나오면은 안 닿습니다. 예.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집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높으니까 괜찮습니다. 집차가 SUV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얕고 그다음에 오버행이라 그래 가지고 앞바퀴에서 앞 반바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뒷바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뒷범버까지의 거리를 오버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오버행이 또 길어요. 예. SUV는 좀 짧지요. 그러면서도 높지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승용차는 그 오배행이 길다 보니까 닿는 경우가 많아요. 고급 차들은 더 얕아요. 더 얕아요. 또 젊은이들은 또 자동차를 그 개조하다 보니까 더 얕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닿습니다. 그럼 닿으면은 뭐 기분도 안 좋고 차도 다치고 밑에가 까지니까 밑에가 인제 뭐 물론 인제 한번 닿는다고 크게 안 닿을 경우에는 대개 인제 그 보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심하게 닿을 경우에는 그 안 좋죠, 차에. 그래서 그렇게 어 내려올 때 올라가는 거는 제가 촬영할 수 없으니까 내려오면서 제가 좀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예.
곧장 모범생처럼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삐딱하게 약간 내려오면서 딱 카브를 틀었을 때 과연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직진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 이 경우는 직진으로 내려가다가 도로를 만날 때 약간 방향을 틀어서 밑이 안 닿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잘 보셨죠? 이렇게 언덕이 심한데, 경사로가 심한 데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정중앙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내려가서 도로에 닿는 순간에는 약간 커브를 틀어가지고 방향을 이제 핸들을 꺾어서 하면은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사로 심하고 만날 때는 여러분들도 걱정되잖아요. 닿나 하고 그냥 오금이 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령껏 커브를 트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틀 것 같으면 약간 좌측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딱 튼다든가, 뭐 이렇게 도로가 좁을 때는 조금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바이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지껏 3차례에 걸쳐서 현금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돈을 더 줘야 된다. 어느 의원들은 하원이나 상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매달 주자 이러는 그 의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7, 8월경쯤 되면은 4차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이 의회 연설에서 했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 1200달러냐, 아니면은 대상을 축소해서 2000달러를 주느냐. 왜냐하면은 뭐 돈 많이 버는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뭐 실은 뭐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영세민이나 아니면 중산층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1200달러를 1인당 수입이 7만 5천 불일 때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15만 불 이하일 때는 1200달러 여지껏 줬죠. 기준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주느냐 아니면은 그 7만 5천 그 다음에 15만이 아니고 1인당 수입이 5만 달러, 그 다음에 둘이 합쳐서 10만 달러가 안 됐을 때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오히려 2,000불을 주자. 800불을 더해갖고 2,000불을 주고 그거 이상 받는 분, 두 분이서 10만 불이 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5만 불 이상 받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주지 말고 오히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몰아가지고 12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를 주자. 이러한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첫 연설인데 이거를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4차 현금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공화당은 반대하죠. 공화당은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이걸 이제 아무래도 하원, 상원 다 또 꽉 잡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유럽의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전부 그 시골 한적한 데 가서 도망가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죠. 한적한 데 가서 패스트 그 대유행 때.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돈이 없고 그럴 처지가 아닌 사람들은 뭐 걸려서 많이 죽었죠. 예, 많이 죽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부자들도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만큼 옛날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보다도 더 그냥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방방곡곡에 퍼지기 때문에 이건 뭐 부자들이 돈 있어도 뭐 피할 길은 없죠. 하지만 부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게 시원치 않아도 오히려 뭐 돈 버는 게 시원치 않은 것보다도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부자들이 도망갈 데도 없었는데 패스트 때 대유행 때하고 틀린 건 뭐냐면은 그때는 뭐 그 정부에서 사람들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없었는데 인제는 뭐 미국이나 한국도 뭐 지원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부자 나라에서는 저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중산층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지불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병은 다 똑같이 인제 코로나19 병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서민들만 죽어날 뻔했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대준다. 이거는 패스트 대유행 때하고 틀린 현상이다 이거죠. 예, 틀린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4차 현금 지원이 있다니까 뭐 4차 현금 지원하면 한 80%, 85%가 85%의 국민이 1,200달러씩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요걸 이제 개인 5만, 부부 10만으로 축소하면 2,000달러씩 지급받는 그 사람들이 85%는 아니고 한 60 몇 프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대상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이제 현금 지원은 이제 많이 받게 되겠죠. 예. 자,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야외일 경우에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만나도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2차례 맞고 바로 이렇게 마스크 벗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2주가 지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뭐 지금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2억 도스를 맞췄다 그래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3억 3천만 명이 그 미국 국민인데 그 중에 이제 16세 빼고 16세 이상으로 치면 한 36%, 7% 된다 그랬죠. 예. 2차례도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직 뭐 이스라엘처럼 더 많이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백신 2번 맞고 2주 지난 사람은 밖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 해도 벌써 마음이 많이 설렙니다. 마음이 많이 설레는데 안 맞은 사람들을 또 위해서 우리가 그 실내라든가 이럴 때에는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빨간 것은 뭐냐면은 빨간 것은 접종을 이제 한 사람들의 이제 분포예요. 처음에 12.25%에서 28.01%, 현재는 이스라엘 국민의 61.8%가 접종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확진자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초창기 보세요. 저렇게 많다가 지금은 확 줄었잖아요. 4월 19일 현재 하루에 확진자가 171명으로 줄었어요. 처음에 맞기 시작할 때는 막 오히려 늘었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늘었냐면 1만 명, 1만
213명씩 늘다가 이 백신 접종률이 팍 빨갛게 쫙 올라가니까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상이에요. 백신 맞고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구원자는 백신입니다. 백신. 뭐 우리 주변에도 아직 백신 많이 안 맞은 분이 좀 있더라고요. 맞을 수 있는데도 뭐 여러 가지 뭐 소문도 있고 뭐 신앙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래 가지고 안 맞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그럼 딴 사람 다 맞는 걸 생각해 갖고 자기가 안 맞으면 그건 얌체 같은 생각이죠. 물론 이제 자기의 소신 때문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백신을 막 바로바로 거의 맞는 지경이니까,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교회에서 5월 1일하고 5월 2일 날 펠로십 교회에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또 특별히 또 맞춰 준다고 하니까, 펠로십 USA.org인가? 예, 글로 들어가시면은 신청 접수할 수 있다니까 펠로십 교회 전화 거셔 가지고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직장에서 딴 사람들은 다 맞았는데 한 분이 안 맞았대요. 근데 그분이 걸렸답니다.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백신을 빨리 맞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맞으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하면은 $100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 차원에서 많이 맞으라고 $100 준다고 합니다. 유미 호겐 그 퍼스트 레이디도 신문에 막 저기 했더라고요. 맞아달라고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주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자기네들만 지금 백신 맞고 저 다른 나라한테 안 주는 거 아니냐고 백신 이기주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나 전부 다 이제 미국 주도로 됐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다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자기네들만 맞고 다른 나라는 막 죽어가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비판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근데 뭐 다시 풀렸다고 하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주겠다. 미국이 욕을 먹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뭐 아무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 생산하면은 자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자국 국민을 먼저 이제 공급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존슨앤존슨은 이제 벡터 방식인데, 이 mRNA 백신이 좋지 않습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께 부작용도 적고 혈전 반응도 뭐 별로 없고 좋은데, 이게 이제 특허로 이제 만드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게 특허를 좀 풀어야 된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재앙이고, 그런데 이거를 특허를 이용해 갖고 다른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도 특허 때문에 못 만들지 않느냐. 이건 재앙이지 않느냐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특허를 일시적으로 무효화시켜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백신 지적 재산권 유예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특허를 이제 특허권을 유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SK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백신을 잘 만들거든요. 근데 화이자 걸 만들 수도 있고 모더나 거도 만들 수 있는데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좀 풀어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 뭐 특허는 이제 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줘 갖고 그 개발한 사람의 아니면 개발한 회사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또 특허가 없으면은 뭐 너도 나도 카피하면은 다 중국처럼 카피하면은 그 망하니까 실컷 돈 들여 갖고 개발해서. 하지만 이거는 중대한 상황이니까 특허를 좀 유예하라 하니까 백악관에서 "그래 검토할 수 있다." 하고 뭐 일단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 뭐 6천만 분을 좀 풀고 그런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인제 이거 보세요. 인도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에요. 예. 인도가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생산한 그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가 말하자면은 많이 맞아 가지고 뭐예요, 확진자가 떨어졌었어요. 그 떨어지니까 인도 정부에서 "야 이거 인제 우리나라 인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 힌두교의 뭐 축제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가고, 그것도 인도에 또 무슨 선거가 있어요, 선거. 그 선거도 또 뭐 막 선거하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인제 뭐 "좋다." 그러고 막 모이고. 그리고 영국하고 무슨 인도하고 영국하고 크라켓이라는 그 운동 경기가 또 아주 굉장히 또 인기가 있나 봐요. 그 운동 경기장에 또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뭐 10만 명씩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인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병원이 꽉꽉 차고 화장터가 지금 그 모자라 가지고 그냥 나래비로 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걸리니까 인제 이건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호흡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인제 뭐 산소 공급이 인제 폐를 통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산소를 갖다가 빨리 줘야 되는데 그 산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산소 공장이나 창고에 가서 막 훔쳐 오고 말이죠. 그리고 의료용 산소가 있고 공업용 산소가 있고, 그런데 공업용 산소라도 막 사람들이 갖다가 그 환자한테 죽지 말라고 그 산소통을 막 공업용도 쓰고 뭐 막 들어가서 막 산소통도 뭐 훔쳐 오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쪼끔 이게 확진자가 줄었다고 어설프게 인제 풀었다가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도 물론 지금 인제 많이 확 줄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처럼 확실하게 안 줄은 이상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 안 하면은 이렇게 인도꼴이 납니다, 인도꼴이. 예. 자, 인제 이건 백신은 인제 예방하는 거지만 또 걸린 사람도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신은 못 만들어도 이거 치료제는 뭐 만든다고 막 그전부터 작년부터 막 그랬는데 아직 소식은 없는데, 아무래도 인제 큰 회사인 화이자가 먹는 알약 코로나 치료제를 연말까지 개발하겠다. 예. 그랬답니다. 저 양반이 이제 화이자 회사의 CEO인데 경구용, 그러니까 알약으로 이렇게 먹는 치료제를 만들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걸리면은 그거 먹으면 나니까 그런 걸 개발하고 있나 봐요. 아무튼 뭐 화이자나 뭐 이런 그 큰 제약회사가 이런 것을 또 만들기 시작하면 금방 만들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서 임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임상이 끝나면은 아마 곧 이제 먹는 알약으로 나오면은 그 주사 안 맞고 알약으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죠. 자, 한국에서 인제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2주 격리를 하는데 2주 격리를 하는데 음 그 뭡니까 백신을 다 맞은 사람
한해서는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갖고 미국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야 인제 우리가 인제 한국 가면 2주 이렇게 격리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린 여기서 다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게 미국 동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예 밖에 외국에 나갔다가 출장 갔다가 들어와서 2주 격리를 안 한다는 거지, 현재로서는 우리 교포들이 미국서 맞은 것 갖고 뒤밀면은 인정을 안 해 준대요. 인정을 안 해 준대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그 한국에서 맞은 거는 한국에서 확실하게 '아 맞았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맞은 거는 뭐 종이 쪼가리 이렇게 해 갖고 딱 뒤밀면 이게 가짜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국제적으로 인제 그거를 확실하게 인증하는 그러한 그 뭡니까 백신 접종 인증 그 규격이 그 규칙이 아니면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서 맞아 가지고 저도 뭐 접종 카드 있지만은 그거 뒤밀면은 인정을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아직은 5월 5 일부터 저 2 주간 자가 격리 면제는 하지만은 한국에서 맞은 한국인이 외국에 갔다 올 때 적용되는 거지, 미국에서 백신 확실하게 맞았다고 그래도 한국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풀어야죠. 예. 이걸 빨리 풀어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딴 나라도 인제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인제 확실하게 '아 이거는 진짜로 맞은 거다. 가짜가 아니다.' 인제 이게 가짜 진짜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저 소식 듣고 또 한국 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쪼끔 실망하실 거예요. 예. 우리 미국에서 맞은 거는 인정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맞은 분에 한해서 인정을 해 준다니까 여러분 쪼끔 더 기다리세요. 뭐 국회에서 뭐 법으로 인제 뭐 이거를 또 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여러분 뭐 페이스북 잘 아실 거고 애플 잘 아실 건데, 요즘 페이스북하고 애플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제 그 셀폰에 인제 앱, 그러니까 셀폰용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그 앱이 그 사람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추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인제 애플은 인제 또 인제 그런 거 보안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앱 개발자들이 그 앱을 개발하면서 그 앱 까는 사람한테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를 다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적하는 걸 갖다가 애플에서는 "못 하게 하겠다." 그건 못 하게 하고 그 사람 사생활을 보고 그 사람이 인정할 때만 인정할 때만 그 사람이 허락할 때만 추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인제 앱의 적이고, 인제 페이스북은 "그러면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 막 싸웠어요. 그게 인제 ATT라는 겁니다.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라는 건데, 앱 추적 투명성 ATT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걸 적용하겠다. 인제 원래 애플은 뭐 수사기관에서도 뭐 이렇게 뭐 좀 이걸 조사를 위해서 좀 알려 달라 그래도 안 알려 주고 뭐 그걸로 유명한데, 근데 애플이 또 이렇게 공짜 앱을 말하자면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제 개발자들이 인제 잘 개발해서 공짜로 막 풀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추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제 또 소스로 해 갖고 장사를 해 먹거든요. 그런 광고도 띄우고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네.'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막 광고를 띄우고, 여자 같으면 이 사람이 화장품 중에 무슨 뭐
뭐 루즈를 좋아하네. 그러면 이제 루즈 광고를 막 띄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추적하는 거를 갖다가 못 오게끔 이제 애플이 하는 대신에 좀 뭐 전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무료보다는 유료 앱이 되겠죠. 그냥 우리는 돈 내고 이제 앱을 깔아야 돼요. 그 대신 애플은 그 앱을 돈 내고 깔는 그 개발자한테 뭐 한 20% 30% 고객들한테 받는 돈을 애플은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우리 정보도 보안하고 그다음에 이런 투명성을 하면서도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ATT를 갖다가 음 애플이 하겠다고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인제 거기서 정보를 수집해 갖고 그 정보가 인제 돈이거든요. 그러려 그랬는데 이제 애플은 또 나름대로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인제 어 우리가 인제 공짜 앱은 많이 없어지고 돈을 좀 내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 내가 추적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인제 앱을 깔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존 하면 아무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큰 회사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사람이 저희 알리바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정부의 그 뭐야 시책에 안 따른다 그래 갖고 인제 이 양반도 인제 삼성의 이재용처럼 감옥에 좀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인제 그 기업을 좀 뺏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우리가 배달 이렇게 물건 사고 편리하게 사고 이런 걸로 유명하고 뭐 1 등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인구가 뭐 한 14억 이니까 알리바바가 그냥 마원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저걸 이제 아마존 같이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단단한 회사가 흔들리고 있대요. 그죠. 희한하죠. 예. 이렇게 세상에 영원한 1 등도 없고 영원한 꼴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1 등은 없습니다. 이 왜 그러느냐?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인제 또 이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차리는 건데 예. 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뭐예요? 창업한 지 6년 안 된 온라인 쇼핑 판디티의 이용자가 좀 알리바바를 추월했대요. 예. 그래서 "왜 추월했냐?" 했더니 인공지능을 써 가지고. 예. 그러니까 더 인제 인공지능을 써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 물건 사고 이런 걸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 가지고 뭐 제가 인제 주로 뭐 전자기기를 많이 산다 그러면은 뭐 광고를 전자기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 이거 사고 싶지? 이거 신형 나왔다." 뭐 이러면서 막 해 가지고 막 파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모든 거를 갖다가 좀 간편하게 이렇게 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업그레이드고 앞서가는데 그 앞선 기술을 빨리 적용하면은 이렇게 추월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영원한 1 등일 줄 알았더니 지금 1 등을 뺏겼어요. 아마존도요. 아마존도 좀 뺏겼어요. 아마존도 어디에 뺏겼냐면은 이름조차 생소한 쇼핑 플랫폼인 플랫폼인 소피파이 소피파이라는 데에서 뺏겼어요. 뺏긴 이유가 AI 인공지능을 많이 써서 그랬고 그다음에 인제 아마존이 돈 버는 게 뭐냐면은 고객들한테 팔아 가지고 거기서 일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들한테 파는 회사한테 돈을 뺏거든요. 그다음에 프라임이라고 특별 고객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한테 1 년에 130 불씩 받아요. 우리가 인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그 우리가 그 코스트코 회원증 우리가 1년에 연회비 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 그걸 내는데 이게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물건을 샀는데 예. 이거 잘못 왔어요." 하면 어느 때는 반품도 안 오고 그냥 새 거를 주기도 하고, 왜냐면 받고 어쩌고 그게 돈 드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어디에 제가 뭐 하나 물건을 보냈는데 그 집으로 안 가고 딴 동네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집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딴 동네 간 물건은 나중에 이렇게 갖고 왔어요 또. 갖고 왔는데 받지도 않아요. 왜? 받아 가지고 보내고 이러는 돈 드느니 아싸리 포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존은 망하지 않냐? 안 망해요. 지금은 아마존도 뺏긴답니다. 소피파이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한테 뺏기고, 알리바바도 뺏기고, 예, 그렇답니다. 참 세상이 그렇게 변하네요. 꼭 1등일 줄 알았더니.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첫 감소를 했답니다. 고속 성장의 빨간불. 그전에 제가 인제 직접 강의할 때 그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학문 중에, 예측하는 학문 중에 확실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구입니다. 예. 지금 태어난 뭐 애들이 얼마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 나라에 뭐 20대가 몇 명 될 거다. 이건 뻔할 뻔짜죠. 예. 50년 후에 60대가 뭐 몇 명이 될 거다. 뻔할 뻔짜죠. 예. 그렇게 인구 통계학은 확실한 겁니다.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경고를 많이 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지금 그 산하 제한을 해서,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그냥 한 명 낳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이상적인 것은 아래가 넓어야지 계속 넓은 게 올라오면서 받쳐주니까,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뭐 우리 미국 같으면은 소셜 그 우리 후세들이, 그 젊은이들이 돈 내는 그 소셜 연금 갖고 우리가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소셜도 그 연금도 고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인제, 제가 그때도 중국 인제 몇십 년 지나면 망할 거다. 왜? 인구 때문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인구를 인제 노인 인구로 되고 또 잘 돌아가시지도 않는 세상이 됐으니까, 예, 오래 사는데 인구는, 노인 인구 많고 젊은이들이 돈 벌어 갖고 인제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중국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었다, 이제 14억이 안 되면서 2024년, 4년 요 정도 되면 인도가 중국을 앞질러요. 결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 커 갖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걔네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인도가 큰 소리 빵빵 치게 생겼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막 사고 막. 인도는 또 아직 중국만큼 또 개발이 안 되고 뭐 국민 소득도 적지만 이제 막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에서 그냥 또 난리 난 거죠. 소비자가 그냥 많고 그다음에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부 또 인도 쳐다보고 이제 또 벌벌벌 깁니다. 인도가 이제 힘이 세집니다. 왜? 그 구매력이 엄청나니까. 예. 한 2년만 지나면은 중국 인구보다 인도 인구가 더 많아져요. 인도는 아직 산하 제한을 그렇게 중국처럼 뭐 확실하게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인구가 이제 준다. 그러다 보면 그 노인분들 복지나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곧 힘들어질 것이다. 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이 침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우리 대우조선에서 그 잠수함을 2012년도, 13년도 뭐 이때 저렇게 창정비라는 건 뭐냐면요. 잠수함이 이렇게 있으면은 잠수함은 좁은데 막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니까 가서 엔진도 바꾸려면은 잠수함을 쪼개야 돼요. 그 속에 무슨 여러 가지 뭐 장치를 바꾸려면 그걸 쪼개야 돼. 잠수함을 완전히 쪼개 가지고 바꿔서 한 다음에 다시 또 용접해서 붙이는 게 그게 창정비거든요. 그 창정비를 우리가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가라앉았다 그래 갖고 우리나라도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창정비 해준 게 대한민국이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쪼끔 걱정을 덜한 건 뭐냐면은 덜 한 게 뭐냐면 창정비하고 뭐 벌써 인제 9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6 년마다 창정비를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2018 년도 이후에는 그 잠수함이 물속으로 빠지질 않고 작전을 안 해 보다가 느닷없이 올해 얼마 전에 뭐 어뢰 시험한다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꼬르륵 하고 인제 이게 저 뭐예요. 바닷속에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인제 인도네시아가 어디다 인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인제 꼬투리 잡을 데가 만만한 게 인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가 KFX 그 비행기도 하다가 막 돈도 안 내고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인제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니까 마지막 창정비 대우조선에서 했는데 그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인제 군부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라? 이거 창정비 시기가 지났는데 안 한 건 우리 잘못이고' 예. 그러니깐 군의 현대화한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의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정비를 안 하면서 사용한 게 들통이 나면은 또 자기네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부가 이거 한국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 보면 잘못하면 이 군부가 이거 게으르게 군인들 생각 안 하고 정비도 안 하고 이렇게 썼다는 게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예 뭐라고 또 요즘은 또 인도네시아 해군 소장 투스타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잠수함 침몰은 인재가 아니고 내부파 때문일 내부파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게 내부파가 뭐냐? 인제 바다에도 인제 찬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고 막 있으면 물끼리 합치다 보면 거기서 인제 압력파가 생긴답니다. 예. 압력파가 생기면은 인제 그 압력파에 의해서 잠수함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군 내부가 자기네들 인제 게으르게 창정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물 이제 뭐는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부로 막 다뤘던 게 인제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이걸 자연재해로 지금 슬쩍 돌리는 거예요. 내부파를 맞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침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고 인제 내부파로 인제 가능성을 인제 지목을 한 거예요. 덕분에 인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쪼끔 누명을 좀 벗어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뭐 40년 된 오래된 잠수함인데 아무튼 자기네들 인제 저기가 군부의 게으른 그다음에 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군인들을 생각 안 하는 그러한 그게 들통이 날까 봐 오히려 인제 그렇게 했다네요. 예. 나사가 그 화성에 보냈지 않습니까? 예. 나사가 화성에 여러 가지 장치를 보냈는데 그중에는 화성을 다닐 수 있는 어 뭐예요? 월명카는 인제 달이 인제 월명카죠. 예. 예. 화성에서 이렇게 카트를 보내 가지고 예. 어
나사가 나사가 이제 화성에 어 인공위성을 쏴 가지고 화성에 여러 가지 장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비 중에 화성에는 96%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래요. 산소가 뭐 거의 희박하고 이산화탄소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론 이제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데 산소가 있어야 사람이 가서 살고, 또 산소가 있어야 뭐 하다못해 거기서 로켓을 또 만들어 갖고 지구 오려면은 산소를 이제 산화, 이제 폭발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건 로켓은 다 산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 가지고 힘든데, 요번에 그 보낸 장비 중에는 요런 장비가 있어요. 산소를 갖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장치를 보냈더니 아주 작동을 잘한대요. 물론 양은 적어요. 양은 적은데 그게 인제 뭐냐면은 묵시, 묵시라는 장치인데, 산소 생산 실험 장치인 묵시가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처음으로 산소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장치가 뭐 장치는 뭐 제가 이렇게 더 자세히 봤더니 뭐 800도까지 고온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은, 이산화탄소라는 뜻이 뭡니까? 이산 두 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하나의 탄소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두 개하고 탄소 하나가 합쳐진 게 이산화탄소예요. 거기서 뭐 800도까지 해 갖고 저 특수한 장비에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산소 두 개하고 탄소 하나의 그 결합된 게 산소 하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를 떼어내니까 거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하나를 떼어내니까 산소가 몇 개가 되나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연탄가스 중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일산화탄소를 딱 마시면은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와 갖고 이산화탄소가 돼야 이게 안정적이니까 몸속에 있는 산소를 하나를 뺏어요. 그래 갖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서 몸속에 있는 산소를 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산소가 없어 갖고. 그러니까 화성에 가 갖고는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만들어 갖고 대기에 방출시키고 산소 하나를 계속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산소 발생기라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뭐 죽지만은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더 위험하지만, 아무튼 그 공간에는 산소가 발생이 되니까 사람이 살 수 있죠.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기술력이. 저런 장치를 가져가서 산소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저렇게 조그만 산소로 1시간 동안 만들면 사람이 10분 정도 있을 산소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 장치가 또 효율이 높아지고 커지고 하면은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산소 발생기가 되겠죠. 아무튼 다 실험이니까 그래도 뭐 좋은 소식입니다. 화성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화성에서 지구를 보면은 어떠냐? 이제 오른쪽 좀 까만 거 있죠? 까만 그림 중에 반. 그거는 지구에서 화성을 봤을 때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처럼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까맣지 않고 회색인 그림 있죠? 그건 화성에서 지구를 볼 때는 지구가 저렇게 또 조그맣게 조그만 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지구를 보면은 약간 새카만 건 아니고 회색 사진 있죠? 반 오른쪽 저렇게 지구가 조그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저걸 보니까 지구도 참 보잘것없고 아주 조그만 별 중에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네요. 자, 좋은 소식, 한국 소식. 윤여정 씨가 뭐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하고 결혼했다 이혼했지만, 윤여정 씨가 오스카 상을
탔습니다. 드디어. 뭐 딴 상을 조그만 자젤구레한 상을 타다가 진짜 오스카 상을 탔습니다. 여우 조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하는 건데 너무나 잘해서 예,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대단하죠? 예. 작년에는 누가 오스카상 탔나요? 예, 봉준호 감독이 뭐 감독상, 뭐 그다음에 각본상, 뭐 해외 뭐 영화상, 뭐 이거 네 가지 상을 봉준호 감독이 탔죠. 네, 그랬고 올해는 오스카상 감독상 시상할 때 시상을 누가 했냐면은 봉준호 감독이 했습니다. 작년 수상자니까 예, 저 시상 누구 이렇게 했고 부르고 이제 시상을 했죠. 예, 작년에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탔네요. 이 대단한 거죠. 네, 예, 동양 여자로서 뭐 거의 그 전에 뭐 60년 전에 언제 일본 여자가 한번 탔긴 탔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국 저기로서 또 동양인으로서 오랜만에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야 여우 조연상을 타면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우 조연상 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우 이제 말하자면 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 그런 사람을 걸어 놓은 거예요. 나이 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도 참 많이 연기도 했고 진짜 참 훌륭하신데 제가 타게 됐습니다 하고 여러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도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스카 상에 수상 소감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윤여정 씨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또 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상도 했지만은 수상 소감을 잘 얘기했다. 이걸로도 아주 저기 했습니다. CIA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227개국 중에 226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출산율이 뭐 거의 꽁찌죠. 꽁찌. 227위는 누구냐? 대만이에요. 대만도 참 시집장가 안 가나 봐요. 그리고 출산도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1.09명이고 대만이 출산율이 1.07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1.09 뭐 이건 도대체 뭐냐? 여자가 애 낳을 수 있는 시기에 낳는 출산한 아기의 수가 1.09예요. 그 부부가 뭐 여자가 혼자 낳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낳지. 그러면 남자 여자 합쳐 가지고 애를 몇 명 낳아야 똔똔이에요. 두 명을 낳아야 똔똔이죠. 근데 두 명 안 낳고 한 명 1.09 한 명을 낳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확 반씩 줄지는 않아요. 왜? 옛날보다 이제 오래 사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되니까 인구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인구가 그럼 애를 많이 낳는 데는 어디냐? 앙골라 앞에 또 니제르가 있네요. 니제르. 예. 니제르가 6.91명.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갖고 7명을 낳는 거예요. 7명. 예. 앙골라는 5.9명. 이것도 이제 6명을 낳는데 콩고 5.7명. 여기도 거의 6명.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는 아직도 뭐랄까요? 산하제한보다도 이제는 산하제한을 안 오는데도 한국은 본인들이 이제 애 키우기 힘들고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시집장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낳는 경우지만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요. 결국 이제 인구가 많아야 나라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미래가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의 요즘 공무원들한테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방역 관리 주간 했고 지금 한국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백신도 뭐
제대로 못 들어왔죠. K방역이라 해 가지고 막 이러다가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풀고 있는데 미국도 인제 막 풀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이스라엘도 풀고 뭐 계속 영국도 인제 풉니다. 계속 푸는데 한국은 이러니까 인제 난리 났죠. 그러니깐 막 번지니까 특별 방역 관리 주간 해 갖고 공무원들, 군인들 저 일 주일 동안 5명 이상 모이지 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말 잘 듣고 말만 하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 인제 위로한다고 5명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밥 먹는 건 사적 모임이니까 금지에 뿔난 공무원들이 막 고발하고 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거는 뭐 공무가 되지만 밥 먹는 거는 아닌데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북한 얘기 하나 할게요. 북한에서 그 한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남한 요즘은 이제 남한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한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했더니 또 한 도시에 학생들이 10,000명 이상 그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자수했대요. 예.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막 단속하고 난립니다. 한국말을 쓰면은 2년 징역을 살아요. 예 2년 징역. 한국말 쓴다고. 네. 서울말 쓴다고.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다음에 인제 식량난도 터질 겁니다.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